안녕하세요, 선생님. 순천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1959년생이라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공공근로에서 받는 돈과 개인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고, 선생님께서 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을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들이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을 설명드리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플러스 P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후 마지막으로 P값을 더해준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면 소득평가액이란 신청인이 받는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의 종류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차감하면 64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을 말하고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월 10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57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자료 중 사업소득을 우선적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재산, 즉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월 이자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반영 시점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10월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넷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다섯째, 공적 이전소득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와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인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가 전혀 없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소득입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사는 자녀의 소유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이 부모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빼주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부동산은 시가의 50에서 60% 정도 되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차보증금은 기본공제를 5%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일반 재산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채의 범위를 설명드리면 먼저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받은 연금의 총액만큼을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값인데요. 여기서 P는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을 말합니다. 먼저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를 말하고 고급 회원권은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P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소득 환산율 4% 그리고 12개월 분할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니까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소득인정의 계산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셨죠? 그래도 기초연금 신청 전 예상 소득인정의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